진짜 잡고 싶어. 그러면은 솔직하게 말을 하라고요, 그냥. 좋았다고. 그러면서 계속 천사가 되어가는 거예요. 딱 말씀드릴게요. 진짜 너무 별로예요. 이 영상을 보면은 그 의문이 해결되면서 더 이상 카톡을 어떻게 할지, 어떤 말을 할지, 어떤 대답을 들어야 할지, 어떤 모습으로 비춰줘야 할지에 대한 모든 고민이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구근이가 다시 폭삭학개론으로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휴가 갔다가 붙잡혀온 노우굴입니다. 구근이 오늘은 어떤 주제를 다시 요청하셨죠? 남자분들이랑 카톡을 좀 잘 이어가고 싶은데, 카톡이요? 네, 솔직히 말하면 상담을 저도 좀 하고 있잖아요, 소통방에서. 그쵸. 항상 카톡을 어떻게 해야 되나, 연락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러신단 말이에요, 다들. 그래서 그걸 조금 파보자. 카톡을 왜 하죠?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죠. 그 남자랑 첫 만남을 잡기 전에, 그쵸? 두 번째 만남이 있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리고 연애 시작, 그리고 연애 중. 이렇게 한번 살펴봅시다. 네, 굉장히 구체적이죠? 네. 좋아요. 첫 만남 이전에는 카톡을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첫 만남은 진짜 만남을 위한 수단일 뿐이에요. 여러분이 번호를 땄든 번호를 따였든 로테이션 소개팅을 나갔든 소개팅을 했든 그냥 약속만 잡으세요. 괜찮은 남자라면 여러분한테 뇌를 안 쓰게 만들어요. 구은님이랑 제가 뭐 번호를 주고 받았어요. 네. 그러면은 여기 상수역인데 토요일 6시 상수역 2번 출구 앞에서 봅시다. 혹은 상수역 인근 여기 스타벅스에서 봅시다. 라고 그냥 단언을 해서 말해버려. 그럼 여자 입장에서 편하단 말이죠. 맞아요. 근데 그렇지 못하면은 내가 먼저 말을 해야 되나? 말하지 않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죠.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도 OP 테스트 해보셨죠? 네. 에스트로겐이 많이 나오실 겁니다. 에스트로겐은 여성성이 맞아요. 근데 이 에스트로겐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갤럽 강점 검사로 치면은 공감 테마인데 이 테마가 많이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뭐냐면은 상대가 뭘 원하는지, 상대가 어떤 감정인지, 상대가 어떤 상태인지를 나도 모르게 너무 신경을 써요. 저 사람이 뭔가 일이 있는 게 아닌가? 저 사람이 뭔가 바쁜 게 아닌가? 내가 이렇게 연락을 먼저 잡아도 되는 걸까? 내가 이렇게 먼저 하면은 상대가 먼저 할 기회가 없어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 하시죠? 네. 네. 그게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 검사를 테토, 도파, 세토, 에겐이죠? 네. 준호님 저 도파 테토녀인데요? 저 세토 테토녀인데요? 그런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남자가 아니잖아요? 에스트로겐이 있기 때문에 이 영향을 받고 있다고요. 너무 기민한 거예요, 상대방의 감정에.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첫 만남 때는 상대가 말해주길 그냥 기다려도 된다. 이렇게 할 수 있죠. 준호님 상대가 저한테 답장이 안 와요. 제가 마음에 안 드나 봐요. 그런 때가 있죠. 그럴 때 어떻게 하냐. 천사와 폭스의 반응을 나눠야 되는데 천사는 남자가 연락이 안 오는 상태에서 어떻게 할까요? 뭐 하세요? 뭐 하세요? 그쵸. 뭐 하세요? 뭐 하세요? 뭐 하세요를 하면 남자가 어떻게 답장이 오던가요? 일하고 있어요. 일하고 있겠죠? 바쁘겠죠? 네. 하면 어떻게 하나요? 또 연락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럼 또 뭐 하세요? 혹은 그쵸. 밥 드셨어요? 그겠죠? 이거는 거의 지금 여러분들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그 심심이 아세요? 카톡에? 심심이랑 다를 게 없어요. 심심이 카톡 하면 안 돼요. 구구님 아세요? 아니요. 그게 뭐예요? 구구님 좀 어리네요. 이거 댓글 남겨주세요. 그래서 뭐 하세요? 무쇠가 되지 말자. 폭스는 어떻게 할까요? 저는 둘 중에 하나인데 연락이 없으면 저도 연락 안 왔던가 아니면 대놓고 물어봐요. 저 안 만나실 건가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좋다. 구구님 폭스가 맞죠? 솔직한 거죠. 네. 이게 이번 강의의 핵심인데 여성은 왜 솔직하지 못하는가? 이 영상을 보면은 그 의문이 해결되면서 더 이상 카톡을 어떻게 할지, 어떤 말을 할지, 어떤 대답을 들어야 할지, 어떤 모습으로 비춰줘야 할지에 대한 모든 고민이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왜냐면 솔직했기 때문에. 그쵸? 천사는 그럼 왜 솔직하게 말하지 못할까요? 너 나 만날 거냐? 어떻게 일하는데 카톡을 못 봐요? 2시간 일하도 보겠죠. 근데 막 갑자기 거의 그냥 외계인한테 납치당한 것 같아. 저기 스페이스X의 화성 실험체가 된 것 같아요. 갑자기 화성 갔다 온 것 같은 연락주기 했잖아요. 화성주기라고 합시다. 그 남자가 지금 나한테 화성주기다. 그러면 연락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여러분 시간 너무 아깝잖아요. 맞아요. 아니 이러고 나서 이제 저 일요일마다 라이브 하잖아요. 댓글에 그런 질문이 달려요. 연락해도 되는 건가요, 준호님? 진짜. 연락이 화성주기인데 명왕성주기로 바뀌는 게 아닐까요? 이러면 곤란해지는 거예요. 근데 폭스는 뭐다? 그거를 지구의 자존주기로 다시 바꿔놓는다. 다시 올바른 주기로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카톡을. 맞아요. 솔직하게 말하면 된단 말이죠.
근데 이러지 못하는 이유는 첫 번째 이유로 이것 때문이고, 분석 심리학적으로 보면은 이제 이번 강의 핵심인데 착한 딸 컴플렉스 때문에 그런 겁니다. 너무 중요한 내용이 나왔죠. 네. 자, 그 또면 아이를 출연시킵시다. 또요, 나이. 이 내면 아이를 살펴봅시다. 네. 구구님이 어렸을 때죠. 네. 구구님이 어렸을 때 네. 어머니랑 아버지가 있을 때 네. 그 두 부모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아. 혹은 그 두 부모의 눈치를 너무 많이 본 거예요. 아.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그 말을 못했던 거예요. 주로 장녀가 많이 이걸 겪는데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내면 아이가 어렸을 때 엄마 나 이거 사고 싶어. 엄마는 사실 어디 놀이터에 가서 친구랑 싸웠는데 너무 힘들어. 너무 속상해. 감정을 말을 해야 되는데 엄마 아빠가 싸우고 있다거나 엄마 아빠가 너가 장녀인데 너가 참아야지 라고 해서 감정을 이미 눌러버렸거나 혹은 내가 엄마 아빠한테 말을 했는데 아 뭐 그런 거 가지고 하면서 잘 안 들어준 거예요. 맞아요. 엄마 아빠가 신경질적이어서.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보통 다 있지 않을까 생각이 저는 들어요, 솔직히. 이상적인 안정녀 애착의 가정이 생각보다 많이 없어요. 맞아요. 그래서 저한테 상담 오시는 분들이 요새 너무 많으세요. 감사하게도. 이건 그리고 진짜 결론적으로 말하면 착한 딸 컴플렉스 때문에 너무 부모를 신경을 많이 써서 성인이 돼서도 타인을 너무 신경 쓰게 되고 타인한테 솔직하지 못하게 되는 건데 그래서 폭스가 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고객분들이 다 너무 잘났어요. 제가 통계를 내봤는데 소문집도 많고 억대 사업가에 뭐 스카이에 와. 정말 많으세요. 네. 근데 그런 어떤 사회적인 성취도랑 연애를 잘 하는 거는 별개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이 저한테 선생님이라 하겠죠. 감사하게. 다시 돌아와서 착한 딸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사실 나도 나쁘고 싶은데 엄마 이거 사줘. 나 힘들어. 나 이거 받아줘. 나 안아줘. 당당히 요구하고 엄마 아빠한테 공주 대접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좀 생각나는 일화가 있으세요, 구구님? 구구님이 어느 시절에 내면 아이로? 저는 그나마 그래도 제가 표현을 할 줄 아는 아이였어서 그나마 다행이었는데 표현을 하다가도 엄마가 어쩔 땐 받아주고 어쩔 땐 안 받아주니까 혼란스러웠던 거예요, 제가. 혼란스럽죠. 그런 상태로 크다가 저도 머리가 커지니까 저는 그때부터 엄마 말을 잘 안 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좀 남자들한테 또 좀 막 말 함부로 한 번씩 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 영향이 있죠. 그리고 쉽게 말해서 감정이 억압당한 거죠. 네. 부모님에 의해서. 그리고 내가 솔직해지면은 솔직한 거에 대한 상대방의 반응. 이게 너무 두려운 겁니다. 좀 더 살펴보면은 내면 아이가 있고 성인자가 있어요. 두 개를 분리하셔야 돼요. 내면 아이는 여러분의 10살 이전에 이미 형성이 된 어린 아이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계속해서 살고 있어요. 그 내면 아이의 상황을 살펴보자. 기억나는 상황 있어요? 이런 말을 부모님한테 하고 싶은데 이걸 엄마한테 말하면 엄마가 싫어하지 않을까? 생각나는 사건이 있으세요? 제가 다니고 싶었던 학원이 있었어요. 그 학원에 부모님이 쓸데없이 왜 다니냐고. 어떤 학원이었나요? 그때 아마 무용학원이었던 것 같아요. 무용학원? 무용학원을 다니고 싶었는데 엄마가 다니지 말라 했어요. 네. 그때 구구님의 감정이 어땠나요? 왜 다니고 싶냐라는 말을 들어서 제가 이제 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다니고 싶다 라 하고 싶었는데 엄마가 딱 잘라서 그걸 왜 해? 공부나 해. 이러니까 그때부터 약간 엄마는 내가 뭘 해도 안 들어주나? 그러니까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었던 것 같아요. 좌절감을 맛봤죠? 네. 그럼 그때 대처를 어떻게 했나요? 대처를 했었던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엄마 말 들으면서 내가 엄마 말을 잘 들으면 언젠간 엄마가 좀 들어주지 않을까? 오케이. 엄마 말을 더 잘 들었다. 네. 그게 이거죠. 착하고 싶었던 게 아니라 착해야만 했던 거예요. 맞아요. 왜냐면 엄마가 나 자존감을 줬고 내가 원하는 건 이건데 내가 더 착해지면은 내가 더 엄마한테 맞춰주면은 학원에 보내주지 않을까라고 한 거죠. 성인이 됐어요. 다시 20살로 돌아옵시다. 기억나는 상황 중에 남자한테 이 말 되게 솔직하게 하고 싶은데 좀 못했던 상황이 있나요? 제가 만났던 남자 중에 하나가 취미생활이 되게 많았었어요. 네. 저를 일주일에 한 번 볼까 말까인데 취미생활을 하는 거는 3-4번씩 막 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그래서 제가 하루는 좀 나를 더 만났으면 좋겠다 라고 말을 하고 싶었는데 이 사람을 내가 너무 통제하는 건가? 이 사람이 좋아하는 건데
내가 이렇게 해도 되나? 그래가지고 아무 말도 못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더 만나고 싶었던 거죠. 네. 더 애정을 바랬단 말이죠. 맞아요. 그때 구글님의 감정 어땠나요? 그때도 약간 좌절감도 들었고 왜 내가 이거 하나 말을 못하지? 그쵸. 네. 이게 그대로 온단 말이에요. 맞아요. 왜냐? 내면 아이가 보고 있는 상황은 분명히 성인이 된 구구님이 보고 있는 건 그 남자지만 마치 눈앞에 부모님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얘는 어린 시절에 그대로 남아있는 아이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의 감정과 그때의 대처를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 남자한테 더 맞춰주겠죠. 그래, 너가 취미생활 열심히 한다니까 하고 삭혔죠? 네. 말 못했죠? 네. 그럼 다시 돌아가봅시다. 어렸을 때 엄마한테 그렇게 더 맞춰줬어요. 그랬는데 엄마가 보내주던가요? 아니요. 안 보내줬죠. 네. 그 남자도 더 맞춰줬어요. 그러면 그 고마움을 알고 더 만나주던가요? 아니요. 아니란 말이죠. 더 안 만나줬죠. 그래서 이제 천사는 맞춰주고 비솔직함은 가지게 됐는데 이 결과가 결국 이별이란 말이죠. 맞아요. 그쵸? 네. 공감 가시죠, 여러분들? 당연히 공감될 것 같아요. 저는.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나쁜 딸이 돼야죠. 나쁜 딸이 될 수 있는 게 폭스의 준비 단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인스타는 잘 안 하는데 네.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제 컨텐츠를 베껴갈 수 있겠죠? 아, 매력적인 포스는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네. 근데 그렇게 말을 해도 사실 안 되는 게 이게 근본적인 과제예요. 여성이 해야 할. 이건 상담으로 해야 돼요. 제가 그래서 베이직 클래스를 전자책하고 상담을 넣어놓는 게 웬만하면 상담까지 권하는 게 이것 때문이에요. 아하. 제가 진짜 하고 싶었던 거 여러분들 상담이에요. 근데 제가 유튜브에 이런 내용을 쓰잖아요? 썸네일에 착한 달 컴플렉스 이렇게 쓰잖아요? 안 본다니까요? 제가 진짜 팔고 싶었던 거는 근본적인 내면 아이 이 상담하기 기반한 치료라고요. 네. 이거 너무 꼬꼬면이야. 아, 너무 자극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썸네일이랑 뭐 그런 책들 처음에 제가 소개를 해드리는 거는 일단 마라 불닭볶음면. 자극적이잖아. 일단 제가 이렇게 하고 있어요. 관심을 가지겠죠? 근데 들어온 분들이 하나같이 말을 하는 거는 구글님도 마찬가지고 결국에 도움됐던 건 이거 아닌가요? 맞아요. 결국에 자연스럽게 돼가는 거예요, 나쁜 딸이. 아하. 그럼 자연스럽게 구글님이 아까 그랬던 것처럼 솔직하게 나 왜 안 만나냐? 너 나한테 관심 없냐? 네. 너 나 만나라. 네. 말할 수 있게 되는 거고 그게 폭스라는 거예요. 아, 제 시리즈를 봐온 분들한테 진짜 제가 하고 싶었던 거는 이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럼 준원이 어떻게 나쁜 딸이 되나요? 솔직하게 말하면 되나요? 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지 않죠. 맞아요.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어렸을 때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억압당했는지 돌아가서 그때의 감정을 정리하고 그때의 대처를 정리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이거를 그대로 하고 있다는 거를 본인이 인지해야 돼요. 다시 돌아올게요. 카톡 어떻게 해야 하냐 물어봤죠. 더 정확하게 말할게요. 어떻게 할지는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맞아요. 못하는 거잖아요. 그럼 왜 못하나요? 라고 질문을 바꿔야 돼요. 왜 못하냐에 대한 how를 말씀드리면은 내가 이거를 솔직하게 말하고 싶은 순간에 내가 너무 상대방을 신경 쓰는구나. 나는 왜 신경을 많이 쓸까? 이거는 성인자인 내가 만들어낸 불안이 아니라 내 내면 아이가 만들어낸 불안이다. 나는 착한 딸 콤플렉스가 있구나라고 인지하고 오케이 그러면은 내가 만들어낸 불안이니까 이 내면 아이를 조금 안아주는 거야. 괜찮다. 눈앞의 사람은 부모님이 아니다. 새로운 남자다. 그리고 준호님이 나쁜 딸이 되고 솔직하게 말하는 게 훨씬 매력적이라고 했다. 라는 걸 인지하고 도전해보는 거라고요. 솔직하게. 첫 만남에. 왜 나 안 만나냐고. 네 손에다. 나 남자 만나면 되는데? 연락이 안 왔어요, 그러면은. 길게 보내세요. 저는 좋은 기회로 만났는데, 관심 없으신 것 같고, 앞으로 뭐 응원하겠다. 여기까지 하자. 잘 지내라. 앞으로 안녕한 날들을 응원하겠다. 끝내세요. 끝내야 됩니다. 관심이 없다면. 맞아요. 쓸데없는 양기를 제발 걷어차세요. 제발로. 제발 걷어차고. 그래서 아주 내용이 길었죠? 네. 첫 만남에 어떻게 연락하냐를 아주 길게 맞아요. 답변해드렸습니다. 좀 지우고. 네. 아, 근데 준호님. 네. 저희 소통방 같은 데 보면 소통방은 이제 제 컨텐츠를 공지하는 공지방이 있고, 네. 공지방 안에 좀 자유롭게 연애 소통과 고민을 제가 보고 관리하는 소통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소통방에서 제가 준호님 대신에 상담을 조금씩 해드리고 있잖아요. 그쵸? 근데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거든요. 연락이 없으면 그냥 끊어내고 다른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다. 시간이 아깝지 않냐 하는데 어떤 분은 제가 3년 만에 만난 이상형이다. 또는 이 사람이 안 될 것 같다. 계속 이러신단 말이죠. 그럼 왜 그런 걸까요? 마라탕 좋아하세요?
아니요. 좋아하는 음식. 저 닭발. 어디 닭발집 좋아해요? 서울에? 아무거나 다 그럼 먹어요. 강남 닭발집이라 할게요. 네. 강남 닭발집이 예를 들어서 진짜 대체 불가한 맛이에요. 아. 전 세계에 여기밖에 없어요. 아. 1년에 딱 하루, 딱 3시간만 오픈을 받아요. 오케이? 네. 그러면은 사람들이 많이 줄을 쓰겠죠? 그리고 이걸 못 갔나 생각해보세요. 어때요? 진짜 아쉬울 것 같아요. 진짜 아쉽죠? 네. 그분들은 그거예요. 아. 눈앞에 남자가 강남 닭발집인 줄 알아. 근데 그냥 배민 닭발집일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배민에 그냥 조리 돌려가지고 아. 양산형으로 만든 배민 닭발집일 수도 있잖아요. 네. 두 개 차이는 뭐냐면 내가 갈 수 있는 닭발집이 여기밖에 없다는 생각이란 말이죠. 왜냐면은 내가 만날 수 있는 최고의 남자다라고 생각한 거잖아요. 거기서 아쉬움이 오는 거죠. 왜냐하면 천사는 항상 선택당하죠. 폭스는 선택합니다. 네. 어떻게 선택하는데요? 가서 번호 물어볼 수 있어요. 어디 모임 스터디 갔잖아요? 가서 말 걸 수 있어요. 맞아요. 저기 홍대 인터넷티드 바라고 있어요. 그때 어. 웨이팅 있어서 못 갔는데 네. 거기 작업하고 있는 어떤 저 같은 애긴 도파남한테 말을 걸 수 있어요. 오. 왜냐? 솔직하니까. 아하.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상대가 거부할지 말지에 대해서 그 접근 불안이 낮아요. 그래서 폭스는 접근 불안이 없다. 근데 아주 많죠, 천사는. 카톡 하나도 못 하는데 가서 어떻게 말을 걸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매번 선택당하고 매번 다가오는 남자를 만납니다. 아. 그러다가 이제 저한테 찾아와요. 제가 이제 베이직 클래스를 지금 받고 있는데 신청 계기를 항상 물어요. 네. 가장 많은 답변이 더 이상 기다리고 싶지 않다. 아. 다가온 남자는 질렸다. 많이 만났다고. 아하. 만나다 결국 헤어졌잖아요. 네. 내 진짜 이상형 찾아가고 싶다니까요. 다시 돌아와서 카톡방에 말하시는 분들이 이상형을 만났는데 카톡을 어떻게 해야 될지 네. 말해야 될지를 폭스는 고민하지 않는다니까요. 어떻게든 만나요. 맞아요. 당당하게 만나자고 해요. 네. 거절해요? 그러면은 뒤로 물러나요. 남자는 또 그 여유에 다가가는 거예요. 이제 이 닭발집에 네. 손님이 100명이 있어요. 그 중에 한 명이 구구님인 거예요. 아. 구구님이 신경 쓰겠어요? 아니요? 100명 중에 너 없어도 많잖아. 맞아요. 근데 손님이 구구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광고 메시지가 아니라 겐톡으로 보내겠죠. 구구님 혹시 오늘 오세요? 구구님 저희 재료 많아요. 재료가 100만원치 있어요. 제발 좀 와주세요. 오. 질리죠? 가치가 떨어져 보이겠죠? 맞아요. 아무리 1년에 한 번 3시간만 열어도 나한테 이렇게까지 초청을 한다고? 근데 100명 줄 서 있을 땐 좋아 보였단 말이야. 맞아요. 그거예요. 아.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항상 대체자를 만드세요. 많은 남자랑 얘기하세요. 많은 남자랑 대화도 하고 모임도 나가고 항상 여러 남자랑 대화해보려고 노력을 하세요. 아니 결혼하면은 35만 6,400시간을 산다니까. 아니 남자를 고르는데 어떻게 바로 골라요? 물론 제 배우자 궁합 해설에서 딱 이런 남자를 만나야 한다 라고 제가 알려드렸죠. 네. 그 알파람의 모델 기억나시죠? 네. 여러분의 호핏이 맞아야 되고 네. 아버지 이마고가 맞아야 되고 EQ가 맞아요. EQ가 맞아야 되고 밑에 아웃핏이 맞아야 한다 했습니다. 네. 제가 알려드려요. 그러면 당연히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겠죠. 물론 저한테 해설을 받았지만은 진짜 만나서 대화를 해봐서 나를 3순위로 두고 일을 열심히 하는 리더 이마고를 충실히 가진 남자한테 내가 끌리는 게 맞구나. 나는 진짜 어렸을 때 나를 보호해줄 수 있는 남자를 찾아다녔는데 저 타장 같은, 김동현 같은, 추성훈 같은, 마동석 같은 남자한테 난 끌리는 게 맞구나 라고 본인이 확인하셔야죠. 아. 집에만 있는데 어떻게 확인하냐고. 그러고서 갑자기 결정사를 간대요. 이해가 가요. 이해가 너무 가고 공감하는데 결정사에 가도 여러분이 원하는 스펙을 가진 남자분들은 많지만 그 스펙이 이걸 대변해주지 않는다고요. 제 예시 들어볼게요. 네. 구구님이 결정사에 갔어요. 네. 원하는 스펙이 있겠죠? 네. 183, 네. 변호사, 네. 집안 좋아. 오. 오케이? 네. 너무 좋죠? 네. 잘생겼어? 오. 오케이, 좋아요. 네. 자, 같이 청주를 갔어요. 고속도로를 타고. 네. 사고가 났어. 근데 갑자기 막 벌벌 떨어요. 어떻게 하지? 혹시 구글 어떻게 하는지 알아? 보험사를 지적지적해. 어때요? 미쳤나봐. 자, 둘이 이제 집을 샀어요. 네. 집에 딱 왔어요. 네. 이케아 가구를 샀어. 네. 예쁜 거를. 네. 근데 5시간이 지나도 조립을 못해. 여자분들이 제가 하면 되죠. 그거 하루 이틀이라고요. 만나고 싶으세요? 아, 못 만난다고. 못 만나요. 싫어요. 최근에 그 박민정님 기사가 났죠. 박민정님이 어떤 남자분이랑 결혼을 했어요. 다른 몰라요. 근데 뭐 논란이 되는 건 당연히 얼굴 차이 아니겠어요? 박민정님 예쁘잖아요? 맞아요. 전 잘은 모르지만 그 증거는 뭐냐면은 얼굴도 스펙이잖아요. 그 남자분은 박민정님이 원하는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 개그맨들이 왜 이렇게 예쁜 여자랑 결혼하냐? 코치 임하고
예술적이고 나를 웃겨주고 내 감정을 헤아려주고 그 맞아요. 모든 압도적인 EQ를 가진 남자가 개그맨들이에요. 미녀를 안 만날 수가 없다니까요. 이게 외모냐고요. 여러분들이 외모와 스펙에 매몰돼서 결정사를 가서 만나잖아요. 고속도로 사고 났으면 옆에 번호를 봐야죠. 뭐 청주 37, 청주 58 번호 보고 전화해야죠. 그리고 여자친구를 조석에 앉히고 전화해서 안심을 시켜야죠. 문제 해결 리더 임하고. 얘기가 좀 샜는데 다시 네. 돌아와서 네. 그래서 그 카톡방의 질문 네. 그 남자가 물론 진짜 백마탄 왕자여서 아쉽겠지만 그 남자가 전부에서 매달리고 마치 정말 하나밖에 없는 닭발집처럼 행동하면은 여러분을 안 만난다고 해요. 내가 어디든 갈 수 있다는 그 대체자와 네. 여유와 그런 걸 보여야 한단 말이죠. 그리고 솔직해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사전에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제 책을 읽으셔야 돼요. 사전에 이거를 만들어 놔야 사전에 내 감정을 다뤄야 내가 나쁜 딸이 되어 있어야 그 남자가 딱 찾아왔을 때 백마탄 한자 말을 타고 딱 찾아왔어. 이거 말 이모티콘 넣으세요. 찾아왔어요. 딱 말에 타 있어요. 같이 타라 한 거야. 말 엉덩이 보여주면서. 타야 될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못 탄다니까? 헌사는? 못 타요. 준비가 안 돼 있다고요.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준비가 뭐예요, 그래서? 정리를 해볼게요. 제가 항상 말하죠. 소녀에서 공주가 돼야 된다. 공주가 된다는 거는 구구님의 애착, 구구님의 불안, 구구님이 가진 아버지 임하고 두 가지를 다루는 거예요. 공주가 됐다는 거는 첫 번째, 내가 어떤 남자를 만나야 될지 정확히 알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내 불안을 다스릴 줄 알아요. 그리고 솔직해지고 나쁜 딸이 되어버려요. 이걸 가능하게 하는 건 상담밖에 없다고요. 맞아요. 이건 코칭이죠. 네. 그 다음에 톡스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시겠죠? 네. 왜 이렇게 복잡하고 어렵냐라고 하면은 할 말이 없어요. 제가 통계는 가지고 있지 않지만 저 자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성분들이 한 300명 모인 어떤 공연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제가 방탄소년단 공연장에 가서 죄송하지만 방탄소년단 분들한테 5천만 원 주고 제가 3분만 빌리겠습니다. 마이크 잡았어요. 자, 이 중에서 연애가 쉬운 여성분들 계신가요? 손 들어보세요. 손 들잖아요? 몇 명 될까요? 100명도 안 될 거라 봅니다. 맞아요. 정말 단 하나의 고민도 없으신가요? 딱 손 들잖아요? 없다니까요. 그들의 학력, 전문직 다 스펙 좋다니까요. 얼굴 예쁘다니까요. 맞아요. 장원영, 카리나 다 고민 있어요. 결국 헤어졌잖아요. 카리나도. 힘들다니까요. 맞아요. 그래서 이건 되게 간단한 거예요, 사실. 이렇게 제가 언어화를 시켜드렸잖아요. 맞아요. 공주가 먼저 되고 그 다음에 폭스가 되면 된다. 폭스가 된다는 건 그 남자는 연애를 성공했다는 거죠. 연애를 성공한 후에 결혼까지 가게 되는 게 진정한 퀸의 지혜죠. 이게 아주 궁극적인 단계고. 그래서 이런 내용을 다 말해주는 게 뭐다? 제 웨비나다. 3월 중순에 열리죠. 이렇게 가끔 얘기를 할게요. 다시 돌아와서 첫 만남을 해결했습니다. 드디어 해결했어요. 자, 두 번째 만남 어떻게 실제로 만났어요. 데이트를 하고 집에 돌아간 거예요, 구구님. 그때 연락 어떻게 할까요? 집 조심히 가세요 하면서 이모티콘 귀여운 거 하나 보내놓지 않을까요? 이모티콘. 좀 지울게요. 이모티콘. 너무 중요해요. 이모티콘이 뭐죠? 이모션. 감정이잖아요. 이게 에로스라고 했죠. 감정. 자, 구구님이 자주 쓰는 이모티콘이 여기 있습니다. 그쵸? 제가 봐도 어이가 없어요. 볼 때마다. 아니, 뭐 이딴 이모티콘을 쓰지? 남자는 그런 거 안 쓴다니까. 남자가 그거 쓰면 게이예요. 아시겠죠? 그게 에로스라고요. 근데 만약에 막 그냥 일반적인 카카오 무료 이모티콘 쓴다? 그게 로고 쓴 거예요. 그거 남자가 쓰는 거잖아요. 남모를 할게요. 남자 이모티콘. 남모를 쓰면 안 된다고요. 정말 여성스러운 이모티콘. 그리고 나를 의인화한 이모티콘. 너무 좋아요. 이거 나 닮지 않았어? 라고 해서 나를 닮은 이모티콘을 써야 돼. 그게 내가 계속 생각나요. 실제로 이제 전 남자잖아요. 이런 이모티콘 쓸 때 되게 매력적이에요. 뭔가 더 귀여워 보여요, 여자가. 뭔가 좀 더 감정적이고 뭔가 되게 여성스러워요. 그래서 아주 중요하다, 이모티콘은. 중요하다 볼 수 있고, 두 번째 만남이 되고, 세 번째 만남은 어떻게 가질 수 있냐. 남자가 또 연락이 안 왔어요. 어떻게 할 건가요? 두 번째 만남 너무 좋았어. 영화도 보고 카페도 가고 술도 먹었어요. 근데 연락이 안 와. 왜일까요? 방금 제가 한 질문이 유튜브의 모든 데이터를 스크롤링하면 500만 개 될 거예요. 진짜로 이 질문이. 그래서 제가 지금 딱 집어드리는 거예요. 분명히 데이트를 했는데 왜 연락이 안 올까요? 뭔가 되게 다정하게 해준 것 같은데. 그런 경우 있으세요? 네. 근데 이게 약간 많은 이유가 있을 것 같긴 많은 한데, 이유가 있죠. 남자가 다른 여자들이랑 저를 재본다던가, 재본다던가?
아니면 약간 이 여자가 예측이 다 가능해서 재미가 없다던가. 예측이 가능하다. 네. 편사죠. 예측이 불가하다. 네. 그러니까 이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상황도 모르고 어떤 것도 모르니까 네. 보편화시켜서 말을 하면은 여러분이 마음에 들었잖아요. 네. 여러분이 두 번째 만남 했는데 너무 황홀하고 좋았어. 진짜 잡고 싶어. 그러면은 솔직하게 말을 하라고요, 그냥. 좋았다고. 오늘 준호님 데이트 했는데 뭐 사주신 밥도 그렇고 얘기해주신 대화 너무 도움되고 너무 멋졌다. 다음에 또 저한테 이런 거 알려주시면 참 좋겠다. 또 배우고 싶다. 너무 감사했고 조심히 잘 들어가라. 라고 보냈잖아요, 솔직하게. 네. 솔직하게 상대에 하는 리스펙, 항상 존경을 보이라 했죠. 감사, 그리고 이모티콘. 세 개를 줬잖아요. 네. 기억나시죠? 이 1편에 제가 말해줬던 남녀가 뭘 교환하는지. 네. 지겨우시죠, 이제? 네. 그걸 줘야 된다고요. 아하. 그러면 남자가 본인이 돈도 썼고 시간도 썼고 다 썼을 거 아니에요. 네. 경제력을 썼죠. 네. 집에 들어다 줬죠. 네. 그 다음에 멘토 뭐 알려줬잖아요. 네. 그러면은 똑같이 더치페이를 바라는 게 아니라 더치 시간을 바라는 게 아니라 더치 배움을 바라는 게 아니라 이걸 원하는 거예요. 그럼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멋지다고 말하면 되는 건데 왜 못하냐? 솔직하지 못해요. 이 감정을 상대한테 너무 그대로 드러내면 너무 매력적이지 않지 않을까? 너무 솔직한 게 아닐까? 그러면서 계속 선사가 되어가는 거예요. 일단 말씀드릴게요. 진짜 너무 별로예요. 왜 말 안 해? 맞아요. 남자는 말했지만은 감정이 감옥 속에 갇혀있다고요. 여러분이 이모티콘을 써가면서 고맙다고 팡팡 뛰고 백덩블링 돌고 하트 보내고 해야 그게 여자라고요. 여자한테만 받을 수 있는 선물을 왜 여자가 안 하냐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 남자한테 못 받는다니까요. 제발 좀 해주세요. 하면 만난다고요. 점점 여러분들한테 스며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솔직한 게 결국에 당밀이 돼가는 겁니다. 밀어내는 거예요. 솔직하지 못하는 거. 솔직한다는 건 당기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가 좋았다. 내가 너랑 시간이 너무 좋았고 더 만나고 싶다. 저희 한 번 더 보면 안 돼요? 저희 또 언제 볼까요? 저희 다음에 전시회 갈까요? 저희 다음에 이 영화 볼까요? 하면서 이모티콘 쓰면서 말을 하세요. 솔직하게. 그러면은 남자가 뭐지? 좀 당돌하다. 좀 귀엽다. 실제로 그랬지 않았나요? 저는 두 번째 헤어질 때쯤에 너무 좋았다. 또 보고 싶다. 하면서 제가 손깍지 한번 껴줬어요. 아, 좋다. 손깍지? 네. 응. 손깍지 한번 껴주고 그랬는데 연락을 이제 제가 먼저 안 했어요. 그러니까 남자분이 먼저 연락 와서 뭐 할까? 뭐 먹으러 갈래? 이러면서 먼저 연락이 왔었어요. 자, 손깍지. 자,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 남자끼리 손깍지 껴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바로 절단해야죠, 손가락. 근데 구호님이 귀엽게 손깍지를 꼈다는 거는 너무 여성스럽다. 약간의 스킨십도 하면서 당겨준 거죠. 너 네. 더 들어와도 돼. 그렇잖아요. 네. 근데 연락은 안 했어. 그러니까 먼저 연락하겠죠. 네.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는 거예요. 어쨌든 구구님은 당밀을 한 거예요. 표현했어요. 좋았다는 걸 솔직하게 이제 비언어적인 행동으로 표현을 한 거잖아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처음에 질문. 카톡 연락 어떻게 하나요? 답변 다 드렸습니다. 제가 또 말해야 될 게 있을까요? 아니요, 없어요. 중요한 게 뭐다? 착한 딸 컴플렉스를 네. 나쁜 딸로 만들수록 여러분들은 더욱 매력적으로 변한다. 그럼 어떻게 변하냐? 제가 칼럼을 밑에 달아 놓을게요. 네. 그리고 사시폭스, 세시폭스가 맞아요. 맞는데 그냥 사시가 좋아요, 저는. 뭐라 하지 마세요. 저는 부르고 싶은 대로 부를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사시폭스를 하면 사시폭스예요. 그 저작권 제 거예요. 사시폭스 프리 책자에도 적혀 있어요. 그래서 그거 첨부해드렸고, 네. 아, 내가 진짜 좀 빠르게, 네. 정말 이대로 안 되겠다. 네. 급하다. 하시는 분들은 베이직 클래스 들어오세요. 들어오셔서 착한 딸 컴플렉스에 관해서 아까 말했던 제 책도 읽으시고, 그리고 나의 변하지 않는 이상형에 대해서 결정하고 내외 나이를 들여다보고 상담하고 코칭에 둘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걸 하셔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남자랑 효율적으로 시간을 줄이면서 행복한 결혼에 이르게 하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구구님의 카톡 어떻게 하냐 답변 다 드렸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